이태리에서는 가정마다 필수로 있다는, 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 원리를 아시면 그 커피의 맛을 조금씩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카페 놀이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나왔죠? 다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들인데요. 제가 레시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집에서는 커피 머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없어서 음료를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집에서 커피 머신이 다 한 대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없어요. 집에는 저도 커피 머신이 없어서 이렇게 가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먹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간편하게, 아니요 간편하진 않은데 간단하게, 간단하지도 않고 재밌고 있어 보이게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는 비커같이 생긴 얘는 사이펀이라고 하고요. 얘는 모카포트, 우리나라에서는 밥솥이 가정마다 하나씩 필수로 있는 것처럼 이태리에서는 가정마다 필수로 있다는 커피포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더치 커피를 추출하는 더치 기구고요. 모두 다 아시겠죠? 얘는 드립커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레시피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대로 같은 양의 커피 원두와 물의 양을 똑같이 하셔도 맛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원두라고 하더라도 그 원두가 로스팅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그 맛이 약간씩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보관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원두의 상태에 따라서 맛이 약간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레시피 영상이라기보다는 이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커피 추출을 할 때 맛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커피랑 물이랑 만나서 그 커피 원두 안에 있는 성분들이 물로 빠져나오는 것을 커피 추출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흔히 사용하는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커피를 진하게 내리거나 연하게 내리거나 이런 걸 조절하시려면은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을 길게 하시면 커피가 진해지고요. 그 시간을 짧게 하시면 커피가 좀 연해집니다. 이건 뭐 커피 머신이나 더치커피나 드립커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분에 자갈이 있는 화분이 있고 흙이 담긴 화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군데에 물을 부었을 때 어떤 화분에 물이 더 빨리 빠져나올까요? 그렇죠. 모두 다 아시겠죠. 자갈이 담긴 화분에 물이 더 금방 빠져나오겠죠. 이것처럼 자갈처럼 분쇄도를 굵게 하면 물이 커피를 빨리 통과하니까 추출되는 시간이 짧아서 연하게 추출이 되는 거고요. 이제 흙처럼 커피를 분쇄도를 아주 가늘게 하면 그 물이 커피를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커피가 진하게 추출되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드립을 하시든지 더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실 때도 이 원리를 아시면 그 커피의 맛을 조금씩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 집에서 한 번씩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다 저렴합니다. 한 3만원 정도면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카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홈카페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다음에 전기가 필요 없는 수동 머신이 있어요.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있는데 얘는 조금 고가라서 저도 지금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기구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영상도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사용을 해서 한번 커피를 추출해 볼 거고요. 일단 모카포트를 사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우선 이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추출 도구 중에서 에스프레소랑 가장 비슷하게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얘를 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돌리면 분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3개로 분해가 됩니다. 일단 커피가 추출돼서 나오는 컨테이너 부분이 있고 커피 원두를 담는 이 바스켓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커피 원두를 담아줄 거고요. 물을 끓이는 보일러, 여기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커피 원두를 담아서 이렇게 넣고 여기서 물을 끓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물을 끓으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 중간에 바스켓에 있는 커피 원두를 지나서 이쪽으로 물이 나오면서 이제 추출이 되는 그런 원리죠. 뭐 이런 거 자세하게 머리 아프게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 넣고 커피 넣고 끓여주면 위로 커피가 나옵니다. 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물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물은 요 밸브가 있어요. 요 안전 밸브가 있는데 보통 이 밑에까지만 물을 넣으라고 이렇게들 흔히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에스프레소와 가깝게 진하게 먹기 위해서 물은 100g만 넣어 줄 겁니다. 넣어 주시고요. 100g을 넣으면은 여기 있는 밸브보다 한 조금 못 미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스켓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커피 원두를 담아 줄 건데 커피 원두는 20g을 담아 줄 거예요. 이 바스켓의 크기가 20g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g을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카포트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모카포트는 한 2잔 분량의 좀 작은 모카포트이기 때문에 원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원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미리 갈아뒀어요.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흘리지 않게 담아주는 게 아주 기술이죠. 네, 이렇게 원두를 담아주셨으면은 위를 평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평평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탬핑이라고 하는데 탬핑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탬핑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 압력이 뭐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 물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출도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물론 안전 밸브가 있지만 폭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탬핑을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탬핑을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탁탁탁 쳐서 평평하게만 해주신 다음에 어차피 이거를 닫으면 요 위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결합을 한번 해줄게요. 결합을 하실 때는 꽉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옆으로 압이 새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한 굿짜리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빨간색 불 나오는 거. 얘가 알루미늄이 떼게 발음이 안 되네. 이 모카포트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인덕션에는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은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가스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얘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걸쇠, 산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딱 걸쳐 주시고 위에 이렇게 해서 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사용하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불을 너무 강불로 해서 불이 모카포트의 옆으로 막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은 손잡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녹을 수도 있고 녹지 않더라도 이제 다 추출한 다음에 이게 잡으면은 뜨겁겠죠.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중불로 하시면 됩니다. 가스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이 옆으로 올라오지 않고 이제 밑에만 닿게끔 하시면 되고요.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뚜껑을 열어볼게요. 요새 나온 제품은 이 위에 추가 달려서 그 추출하는 압력을 더 높이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그 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가 추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뚜껑을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추출이 되면은 막 커피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두시는 게 좋은데 저는 촬영하기 위해서 뚜껑을 일단 열어놨어요. 네,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올 거예요. 네, 이렇게 커피가 올라오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모카포트는 위에 크레마가 거의 없어요. 에스프레소처럼 크레마가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커피가 잘 추출이 됐어요. 자, 저는 이 모카포트로 추출한 커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볼게요. 금방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됐죠. 모카포트는 되게 만들기도 간단하고 에스프레소와 좀 비슷한 그런 진한 커피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제 모카포트를 추출하신 다음에 얘를 급격하게 찬물로 씻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식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씻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래 방치를 해두면 얘가 알루미늄이라서 나중에 녹이 슬거나 좀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식히신 다음에 바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척도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폰 커피를 추출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은 원두 20g을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물은 350g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기구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이 위에 깔때기처럼 생긴 부분, 이 다 유리입니다. 이 부분을 로드라고 하고요. 이 아래 요술 램프처럼 생긴 이 부분을 플라스크 요 필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융 필터를 준비를 했는데 종이 필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끝에 걸 수 있도록 고리가 있어서 고리로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면 여기 고리를 좀 당겨서
이렇게 고리를 끝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짱짱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세게 잡아다가 팍 놓으면 깨집니다. 깨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를 만약에 고리를 안 걸면 나중에 추출할 때 이 사이로 원두가 다 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꼭 잊지 말고 걸어 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꽂아 놓는데, 이게 원리가 이 아래 물을 담아 줄 거예요. 이 물이 담아주면 이 아래에서 물을 끓여 줄 건데, 물이 끓으면 이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뜨거운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두랑 만나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은 원두를 갈아 주셔야 됩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분쇄도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분쇄도를 굵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연하고, 얇게 하면은 좀 진한 커피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인 에스프레소 머신과 핸드드립의 중간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설탕 크기 정도의 분쇄도를 생각을 하시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커피를 추출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이게 커피를 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재밌어요. 이게 커피 갈리는 소리와 이런 손맛이 굉장히 재밌고, 뭔가 내가 커피를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놓는 문명인? 인싸? 뭐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좀 자기 만족도 느끼면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산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 글라인더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갈려있는 원두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피의 분쇄도로 커피의 진하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려있는 커피를 사신다 그러면 그 조절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갈려져 있지 않는 그런 원두를 사셔서 집에서 이렇게 갈아서 커피의 맛을 약간씩 조절을 해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커피의 맛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얘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얘 불을 좀 붙여야 되겠네요. 이 알콜 램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줄 건데요. 알콜 램프가 좀 불이 약하다 보니까 찬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미지근한,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얘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알콜 램프에 불을 붙여줄게요. 자, 불을 붙여줄게요. 네, 불이 붙였으니까 살짝 밀어서 물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콜 램프가 아니라 이게 빨간색 할로겐으로 이 물을 데우기도 하는데, 그건 좀 비싸요. 집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알콜 램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드를 결합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걸쳐만 놓으시면 됩니다. 물이 끓을 동안 저는 원두를 계속 갈아 볼게요. 네, 드디어 다 갈았습니다. 자,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원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물이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옆으로 빼서, 불을 계속 이렇게 둔 상태에서는 물이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 불을 옆으로 잠깐 빼주시고요. 네, 물이 이렇게 다 올라오면 이 나무 스틱으로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교반이라고 하는데요. 1차 교반을 하고, 근데 이 아래 저으실 때 이 아래 필터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원두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교반을 하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꺼내 주셔도 되고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1분 뒤에 2차 교반 한 번 더 저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빼볼게요. 그럼 이제 아래가 식으면서 커피가 쫙 내려올 겁니다. 네, 물이 서서히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빨리 내려오게끔 하시려면 이 아래를 좀 차가운 수건으로 감싸주시면 금방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물이 아래로 다 내려오면 추출이 끝났습니다. 그럼 위에 로드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컵에 따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약간 좀 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로 드셔도 됩니다.
커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밑으로 나왔어요? 애기를 넘기고 촬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추출 방법이에요. 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이제 커알모 친구들에게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완전히 그냥 너무 신기해 하겠죠. 자, 그럼 다음은 더치커피를 한번 추천 한번 해볼게요. 콜드브루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는 침출식 콜드브루를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방식이 달라요.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내려서 추출을 하는, 흔히 아시는 더치커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식의 커피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더치 기구가 필요하고요. 얘는 이 위에 이제 물을 담는 부분과 이 안에 이제 원두를 담는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다가 원두를 갈아서 넣어줄 건데요. 일단 원두를 또 갈아줘야 되겠죠. 오늘 이걸 4번을 찍어야 되는데, 원두와 물의 비율은 1대5로 하시면 돼요. 원두 저는 50g을 준비를 해봤고 물은 250g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두의 분쇄도는 설탕 크기 정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머신과 핸드드립 커피의 중간 정도 분쇄도로 분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갈아볼까요? 글라인더 하나 사야 되겠어요. 네, 다 갈았습니다. 이제 원두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 이런 종이 필터를 이런 스크린에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 이 원두를 그냥 넣으면 이 밑으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다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종이 필터를 밑에 깔아주시고요. 아니야. 원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두를 다 담아주셨으면 평평하게 탈탈탈탈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두 위에도 필터를 하나 깔아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물이 떨어지면 이 가운데가 깊이 파이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추출이 안 되고 가운데로만 물이 빠져나가서 추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종이 필터를 위에 이렇게 깔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두를 한번 흠뻑 적셔줄 거예요. 원두를 50g 넣었으니까 물도 한 50에서 한 100g 정도 사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위에 부어주시면 되는데, 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 속도는 약간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물이 빨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추출이 연하게 되겠고, 물이 천천히 떨어지면 더 깊은 맛의 커피를 추출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물이 엄청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밑에 물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더치커피가 이제 좀 찬물에 천천히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카페인이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에스프레소보다는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카페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얘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음료를 만드는 건 조금 기다렸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치커피가 다 내려와서 이제 더치커피를 이용해서 더치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치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홈카페 놀이 재밌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커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퍼와 아래 서버 필요하고요. 주둥이가 긴 주전자가 꼭 필요합니다. 얘는 좀 얇은 관이 길게 돼 있어서 물이 한 번에 확 나오지 않고 일정한 양의 물줄기를 좀 고르게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주전자가 필요하고요. 이 종이 필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드립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칼리타라는 드립 도구인데, 칼리타, 하리오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구멍 조그만 게 3개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구멍 큰 거 하나가 있는 도구가 있고요. 가운데 뭐 작은 구멍 하나가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구멍에 따라서 물이 빠져나오는 양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커피의 맛이 달라지겠죠. 이 종이 필터가 있습니다. 종이 필터를 접어 주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 접은 쪽의 반대면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종이 필터를 담아 주시고요. 그런데 이 종이 필터에서 약간 종이 맛이 난다고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얘를 물로 한번 헹궈 줄 겁니다. 린싱이라고 하는데 물로 한번 이 종이를 쫙 적셔 주면서 이 아래 있는 서버까지 예열을 해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 한번 부어서 린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래 있는 서버까지 같이 예열이 됩니다. 예열하는 동안 또 온도를 갈아야 줘야 되겠죠. 드립은 분쇄도를 좀 굵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는 압이 있어서 커피 분쇄도가 조금 얇아도 물이 커피를 뚫고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압이 없이 그냥 중력의 힘으로 물이 떨어지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원두 분쇄도가 너무 가늘면은 물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추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너무 진하게 추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 드립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를 좀 굵게 하셔야 됩니다. 한 굵은 소금보다는 조금 얇은 그 정도 크기로 분쇄를 해주시면 돼요. 핸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도 분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분쇄도를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분쇄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원두는 20g을 준비했고요. 이 20g 원두로 커피 200g 정도를 추출을 할 겁니다. 원두가 다 갈아져서 이제 한번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출이 잘 되기 위해서 평평하게 탁탁탁탁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뜸을 들여야 되는데 이 원두를 충분히 적셔줄 겁니다. 원두 1g이 물을 1g에서 2g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원두 20g을 넣었으니까 물은 20에서 40g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뜸을 30초 정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원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제 가스가 많은 원두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럼 가스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가스가 별로 없는 원두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뜸을 다 들이신 다음에 1차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원을 돌리듯이 부어주시고요.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벽면에다 물을 부으시면 안 돼요. 물이 벽면을 따라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추출이 잘 안 되고 커피가 연해지겠죠. 자, 두 번째로 그리고 3차까지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까지 이렇게 하시면 추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추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드리퍼는 빼주시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취향에 따라서 물에 약간 희석을 시켜서 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그냥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적절하게 잘 추출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드립을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카페에서 드립 커피를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조금 어설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보여드린 추출 방법 중에서 바리스타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드립 커피거든요. 이게 물을 붓는 일정한 그런 물줄기라든지 그런 속도 같은 것들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좌우될 수가 있어서 저도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해본다는 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어쨌든 저만 맛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는 어차피 기호식품이라서 저만 맛있으면 맛있는 커피죠. 영상을 이렇게 4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은 레시피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만드셔도 저랑 똑같은 커피의 맛을 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분쇄도나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해 가시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커피, 내 입맛에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드시기 위한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집에서 커피 추출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되게 간편하고 간단하진 않지만 좀 몸이 고생하는 그런 방법들이지만 내가 커피를 만들어 마신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